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질병사고에 대해서 진단금, 면부책 평가했던 것을 가지고 사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질병보험을 가입하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암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또 하나가 뇌졸중에 대한 진단금이 있습니다. 이 뇌졸중을 진단받으면 진단비를 지급하는데 이제 뇌졸중을 진단받긴 했지만 이 협착률을 따지거든요. 얼마나 이게 막혔냐 아니면 얼마나 협착률이 있느냐. 근데 협착률이 50%밖에 안 된다고 해서 보험회사는 또 증상도 없고 하니까 이거는 진단비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지급할 게 없습니다 해서 면책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제가 다시 손해배상을 통해서 협착률이 50%지만 뇌졸중 진단이 맞다면 보험금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면책에서 부책으로 변경됐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오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뇌졸중 진단급여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목입니다. 경동맥 50% 협착, 뇌졸중 진단급여금 청구 가능한가요? 경미한 뇌동맥의 협착. 협착률이 50%면은요 사실 거의 증상이 없답니다. 치료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 이제 진단은 진단이니까요 당연히 진단서에 따라 보험금 청구하는 거죠. 보험이라는 게 진단이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약하다고 해서 안 주기도 하고, 또 증상이 심하지만 어떤 지난번에 그 뇌수막종 할 때도 그랬지만 임상적인 진단이기 때문에 그 조직학적 검사상 암이 아니라고 해서 면책하는 경우도 있고, 참 보험금을 수령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손해배상사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고요. 자, 그럼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한번 사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8년도 3월달 사고고요. 전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병원에서 뇌졸중 진단급여금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사고이다. 외래 기록지를 보니까요, 두통이 느껴져서 내원했는데 좌측 머리에 두통이 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진단서에 I60 6.1 전대 뇌동맥 폐쇄 및 협착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에 제출하니까 보험회사에 심사하고 나서 이 진단비 1000만원짜리죠. 금액도 얼마 안 돼요. 1000만원인데 이걸 청구했으니 죄송합니다. 자꾸 말이 꼬여서 보상한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약관에서는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면 아래와 같이 보험금 지급합니다 해서 1000만원 뇌졸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 경증이거나 증상이 없거나 그러면 지급하지 않겠다는지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또 협착률이 뭐 50%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I66 코드 뇌졸중 분류표에 해당하는 코드가 맞고요. 그런데 보험회사 주장은요, 이 I66점 코드는 맞지만 자기들이 자문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 자문한 결과 협착률이 50% 정도이고 무증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70%에 미치지 못해서 확정 진단을 부여하기는 무리가 좀 있다. 진단은 맞지만 이것까지 그 뇌졸중으로 진단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하고 보험회사 자문의사는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주치의는 진단서 내린 거잖아요. 그 진단이 허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면부책을 판단합니다. 경동맥 50% 협착이 전대 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뇌졸중 진단급여금이 지급되는 것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약관 앞에 살펴본 것처럼 그 뇌졸중의 진단에 해당되면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뇌졸중의 진단 확정은 병원 의사에 따라서 전문의가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 따라서 주치의의 진단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약관에 정한 I66 진단도 맞고요. 피보험자의 경동맥 협착이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주 진단명이 아닌 기타 진단명으로 진단되었을 경우 해당 보험 약관의 보장 내용에서 뇌졸중의 진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이걸 면치하고 있는데 해당 보험 약관은 뇌졸중의 정의와 진단 확정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 뇌졸중의 진단이 주 진단명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있고, 주 진단명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약관의 약관의 물리적 해석을 넘어서는 것이고, 해당 약관은 뇌졸중의 진단 확정만을 보험 지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뇌졸중의 진단에 있어 병의 경중, 그러니까 심하고 심하지 않고 또 협착률이 50%고 70%고 30%고 이걸 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보험은 실제 치료비를 지급하는 실손 의료보험이 아니라 정액으로 진단급부금이 지급되는 보험 상품이므로 뇌졸중 진단급여금 지급 여부는 병의 경중, 치료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치료를 조금밖에 안 받고 통원치료를 몇 회 안 했다고 해서 지급 안 하거나 또 상태가 경하다고 해서 지급 안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었죠. 본건의 피보험자에 해당 보험약관을 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해서 뇌졸중의 진단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보험자는 주치의가 따라서 최종 전대 뇌동맥 폐쇄 및 협착 I66.1이라는 진단 코드를 받았고요. 감각 이상으로 내원하여 촬영한 그 머리 MRA상 소견이 있었으며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 약관상 뇌졸중의 진단 확정 방법에 의해서 진단 확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피보험자의 진료 기록에 의하면 협착률은 50% 정도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경동맥 협착 진단 확정된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은 어렵고, 그러니까 50%라고 해서 이 진단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에 진단 확정 사실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이게 진단이 아니라고 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진단비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죠. 최종 판단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경동맥 50% 협착으로 인한 전대 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진단에 대해서 뇌졸중 진단급여금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제 판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추정 결정문을 내는 게 있습니다. 경동맥 협착 30% 지급 사례, 파킨슨 질환으로 동반된 뇌졸중, 파킨슨 질환에 동반된 뇌졸중 진단이었는데 신청인 주장은 진단을 받았으니까 1,000만원 지급해라. 근데 보험사는 경동맥 협착률이 30%밖에 안 돼요. 이거는 너무 경미하고 이걸로 인해서 호소한 증상도 너무 보기 약하기 때문에 이걸로 뇌졸중 진단비를 지급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라고 제 보험사는 주장했던 거죠.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본건 피보험자에 해당 보험약관을 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해서 뇌졸중 진단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쭉 판단하면서 주치의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고 또 경동맥 협착 소견과 함께 동맥경화 소견이 있으며 경동맥 협착은 30% 정도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런 파킨슨병이 있고 이런 사실만으로 피보험자의 경동맥 협착으로 진단 확정된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주 진단이 아니고 그 보조적인 부 진단이고 또 협착률이 30%라고 해서 이를 진단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만한 근거는 없다.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 약관에 정하고 있는 뇌졸중 진단 확정된 것으로 할 것이다. 진단이 확정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을 하라고 피보험자의 손을 들어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0만원을 보험회사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저는 또 1,000만원을 또 평가를 해서 제출했죠. 자, 오늘은 질병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8분 좀 지났네요. 시간 좀 체크하느라고. 암 진단비도 분쟁이 많고요. 또 심근경색도 그렇고 또 이렇게 뇌졸중도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진단을 받고도 협착률이 낮다든지 또 증상이 없다든지 이런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또 보험회사의 자문의사는 또 크게 또 맞다고 또 자문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형태는 앞으로도 개선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전문가 선임해서 굳이 의뢰해서 평가해서 지급하고 그럴 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험회사가 앞서서 보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질병사고 뇌졸중에 대해서 지급됐던 성공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주제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